일단 반가워요. 제가 이렇게 자켓을 입고 온 거는 처음이실 텐데 맨날 거지같이 입고 다니다가 특강한다고 해서 오랜만에 입어봤어요. 저기 포스터에 걸려있는 그 자켓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정보회사에 낼 거거든요, 저 사진. 자, 일단은 오늘 특강 주제는 스피킹인데 이제 IELTS 스피킹에서는 문제가 바뀌는 주기가 있어요. 그 주기가 일단은 뭐 일반적으로 1월부터 한 4월까지 하나의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4월부터 한 6월에서 7월까지 한 번 주기가 바뀌고요.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정도로 한 번 주기가 있고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눠드린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내년 1월까지는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IELTS 스피킹에서 시험 보신 분들 많죠?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일단 스피킹은 15분에서 16분 정도 진행되는데 하트 3개가 있죠?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상 이제 지워지는 시간이 5, 6분 3, 4분 또 여기서는 5, 6분 정도 그래서 문제 개수로 보면 파트 1이 제일 많긴 해요. 한 8개에서 12개 정도의 문제들로 주어져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픽을 바꿔가면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 토픽을 바꿔가면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트 2는 여러분들 다 싫어하시잖아요. 아, 좋아해요? 아, 내가 또 설레 발쳤어? 자, 1분 동안 준비를 하고 2분 동안 혼자서 얘기를 하죠. 20년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트 2에서 연계된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3, 4문제 정도 물어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토픽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파트 2에서 연결되는 토픽이 가장 많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리스트를 받았잖아요. 여기에서 기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되게 글씨 쓰기 싫은가 보네요. 글씨가. 기본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익자미너가 항상 여러분들하고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에요. 너네 집이 어디야? 너 뭐 타고 왔어?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좀 어떤 베이직한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 문제들은 전분기에서 넘어온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오늘 글씨 쓰기 싫은 것 같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 토픽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출제 빈도는 뭐가 더 높고 뭐가 더 낮다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다 나올 거고요. 이제 새로운 애들이 있죠. 자, 이거를 왜 분류해 놓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기가 바뀐다는 얘기는 문제들이 바뀐다는 거고 그 문제가 바뀌면 새로운 문제가 출제될 때 얘네를 먼저 봐요. 익자미너들도. 그래서 일단은 얘네가 출제 빈도가 조금 더 높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분기 Possible Speaking Topics라고 해가지고 제가 파트 1이랑 2, 3를 좀 나눠왔는데 자, 일단 같이 한번 보죠. 자, 이걸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내가 이렇게 타이핑까지 해가면서 공부하라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디어 같은 거 옆에다 하나씩만 적어 놓으셔도 실제 시험에 가면 덜 당황하니까 한 번씩은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장에 있는 것들 먼저 보시면 일단은 3개의 토픽이 있습니다. Home 해가지고 Your Accommodation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익자미너들이 여러분들 아이스 브레이킹 문제로 많이 쓸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막 이런 거 물어보죠. Do you plan to live there for a long time?
내 집에 내가 얼마나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물어보고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 같은 걸 물어보는 형태가 많고 약간 설명하는 개념들이 많죠. 이 집에는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자, 홈타운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고향이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내가 뭐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것들 얘기하실 수가 있겠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기본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본 문제처럼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저는 이 주제 되게 싫어해요. 스마일. 근데 마지막 문제 보시면 Can you recognize a fake smile? 자, 가짜 웃음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한국말로 들어도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문제 자체가. 근데 이 스마일이라는 문제는 지금 현재 기존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한 거의 반년 정도 지금 장기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받고 있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뒷장 한번 보죠. 자, travel이라는 주제는 우리 레벨 2 저번 주에 나랑 했었는데 이번 주. 얘는 항상 나오기는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토픽을 조금씩만 바꿔가지고 이제 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 분기가 진짜 헬이었던 게 저번 분기에는 travel 옆에 outer space라고 써 있었어요. 우주 여행이요. Do you want to travel outer space?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은 지구를 떠나는 것도 상상도 안 해봤는데 굳이 내가 거기다 대고 yes, no로 대답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였고 요즘에는 좀 더 그냥 말 그대로 여행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웨더. 자, 영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웨더죠. 무조건 날씨 컨버세이션은 좋아해요. 영국 사람들은. 그래서 얘는 기존 문제고 기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시험날 비 오는 경우 있죠? 100% 나옵니다. 100%. 100% 나와요. 저는 파트 1에 들어가면 항상 제가 받는 문제 중에 하나가 트랜스포테이션에 관련된 파트 1 문제들을 받거든요. 대중교통 잘 타게 생겼나 보지 내가. 그래서 맨날 물어봐. 어떻게 왔냐고. 어떻게 왔겠어?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근데 한 번 비가 온 거야. 비 오는데 어떻게 버스 타고 왔어? 비가 신경 쓸 게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날씨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날따라. 비가 오니까 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원래 영국인들은 웨더 컨버세이션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 애니멀스 같은 경우에는 한참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다가 올해 이번 3분기에 다시 한번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펫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와일드 애니멀의 개념이 좀 더 큽니다. 그죠? 문제들 한번 보면 뭐 이런 거예요. What wild animal do you like most? 자, 야생동물 중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 글쎄요.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Do you like to go to the zoo? 안 그래도 Z 발음 싫어 죽겠는데 동물원 가는 거 좋아하니? 예.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플랜 같은 경우에는 저번 분기에 처음으로 출제가 돼서 이번 분기까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항상 IELTS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물어보는데 되게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골이라든지 플랜이라든지 이런 주제는 항상 분기별로 하나씩은 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 첫 번째부터 힘들죠. Do you make plans every day? 예? What is the latest plan you made? 자, 가장 최근에 계획한 게 뭐예요, 여러분? 100% 똑같은 소리 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IELTS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음 거. 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1년 내내 출제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출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공유하거나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약간 unprepared한 상황에 들어가면 좀 할 말이 없는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별걸 다 물어보죠? garbage.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쓰레기가 맞아요.
그래서 그 쓰레기에 관련된 문제는 저번 분기에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게 저는 이런 거는 도덕성 테스트라고 보거든요. What do you do with garbage when you are on the street? 자,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쓰레기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면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해. 버렸다고 하면 examiner가 뭐라고 할 것 같고. 물론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괜히 눈치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대답을 할 만한 것들을 좀 적어 놓으시고 실제 시험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세 번째 파트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저는 이 문제 빠질 줄 알았어요. 이번 분기에. tea and coffee. 차와 커피.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examiner한테 내가 차를 얼마나 마시고 커피를 얼마나 마시는지도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번 분기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갈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현재. 많이들 받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자, languages. languag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발음 제일 많이 틀리는 단어 중에 하나죠. 맨날 language 하다가 얘는 뒤에 G 발음이 아니고 먹어야 돼요. 걔를. languages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파트 2, 3에서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지금 파트 1에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한때는 뭐 되게 자주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입니다. 자, 되게 동공지진할 만한 거. Why do you learn English? 어쩌죠?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좀 커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거라든지 배웠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좀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요. 자, 다음 거 보시면 concentration. 얘는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새로운 문제 유형이고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concentration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얘네가 paraphrasing을 하는데 concentrate라는 동사 원형이 있고요. 그리고 stay focused라는 것도 있고 focus만 쓸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셔야 이 부분에서 얘네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알 수가 있을 거고 distraction에 관련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좀 방해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 소셜 네트워크. 할 말 많으신 분들 많죠? 자, 누굽니까? SNS 중독자. 일단 전 아니에요. 아닌 척하는 중독자입니다. 자, 일단은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1년에 한 2분기 정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기 정도 빠졌다가 다시 나오고 또는 뭐 한 분기 정도 빠졌다가 또 다시 나오고 이런 식이 많은데 이번 연도에는 4월 정도부터 지금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생분들이 되게 요즘에 확실히 달라진 게 이게 한 3년 전에 나왔을 때는 대부분 페이스북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다 인스타그램 아니면 유튜브 얘기해요. 세상이 변했어. 나처럼 느린 사람들은 따라가기가 힘들어. 자, 그리고 transportation. 얘도 기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교통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한테 아이스 브레이킹 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transportation에 관련해서 물어보는데 또 우리나라는 또 좋은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환승 시스템. 꼭 얘기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거를. 그냥 트랜스퍼 시스템이라고 하시면 돼요.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 자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예요. 교통을 2번 진짜 쓰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써요. 트랜스퍼 시스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환승이라는 개념이 되게 흔한데 외국은 없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사이클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따릉이 얘기하고 싶잖아요. 쓰세요? 따릉이? 이게 동네마다 다 다르다면서요, 이름이. 그냥 바이스클 렌털 시스템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셈인데 대부분은 이게 근데 숏텀으로 이루어지긴 하죠. 내가 가고 싶을 때 빼가고 그리고 필요가 없을 때는 다시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고 실제로 사이클링에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전 자전거 못하니까 안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물어보자마자 못하는데 라고 하면 오케이, next question 하고 바로 넘어가요. 이 examiner들이. 자, 바로